그 다음에 이제 위 우회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 밴드술은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위 우회술 약간 좀 생소해요. 위 우회술은 뭐 어떤 수술인가요? 네, 위 우회술은 일단 그 위 식도 하방에 약 그 마찬가지로 그 위 조그만 사이즈로 만든다. 보통 그것도 30cc 정도 되는 사이즈, 최대 55cc라고 그러는데 55cc가 넘지 않도록 만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잘라내고 그 잘라낸 위에다가 소장을 길게 해서 연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먹는 게 위를 통과하지 않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영양분이 위를 통과하면서 흡수되는 영양분이나 십이지장을 통과하면서 흡수돼야 될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흡수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체중 감량이 굉장히 빠르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은 위 우회술이고요. 아직 국내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시행되고는 않지만 주로 이제 아주 당뇨가 심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즉, 제 개인적으로는 비만도가 50 이상의 체중으로 보면 한 150kg 뭐 이렇게 넘는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빠른 감량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분들은 위 우회술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 뭐 실질적으로 위를 좀 잘라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반 이상 잘라내는 거죠. 90% 정도 이상을 없애고 조그만 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위를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위를 또 잘라내면 이게 또 다시 뭐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괜찮습니까? 보통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인들한테 제일 좀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이제 이 위암이라든지 이런 걱정, 또 매번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이런 수술을 원하는 부분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당뇨가 심해서 인슐린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전혀 조절이 안 된다는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위 우회술이 아직까지는 가장 적합한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위를 직접적으로 많이 잘라내는 만큼, 위를 그렇게 확실하게 줄여주는 만큼 효과는 더 빠르고 효과가 더 크다. 그렇죠. 일단 초기 효과는 큰 게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고도비만 수술도 수술 뒤에도 마찬가지 자기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는 문제가 조금 체중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받든지 자기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모든 분들이 초점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위만 잘라내는 건가요? 그 밑에 그 십이지장도 조금 잘라내는 건가요? 십이지장 건들지 않고 위 우회술은 잘라내서 없애는 위는 없고요.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만 하는 거죠. 조그만 위 자체를 만들어 놓고 큰 위 대만 부위는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내려와서 위액이라든지 이런 건 다 섞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윗부분과 그다음에 그 소장 부분을 다이렉트로 그렇죠. 내려가는 길을 좀 짧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냥 빨리 내려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방금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체형이나 뭐 이런 비만도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술법에 있어서 어떤 선호되는 수술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고도비만 수술을 계속 시행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위밴드술이 60% 정도 제일 많고요. 이제 그 뒤를 이제 위 우회술이라는 게 있고 따라오고, 그 뒤에 이제 비슷하게 위 소매절제술이라고 위 일부분을 절제해서 식사량을 조절해주는 이런 위를 길게 만드는 거죠. 튜브처럼 이런 수술이 있는데요. 사실은 각각의 수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이 수술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전제 조건은 사회적으로는 빨리 수술을 받고 빨리 회복을 해서 빨리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진행 조건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밴드술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아주 심한 고도비만이 생겨서 체질량 지수가 50 이상, 150kg 이상 이렇게 가장 많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감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위 우회술이 훨씬 좋겠고요. 그 중간 단계, 난 위 우회술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이 좀 복잡하니까요. 위험성이라든지 나 이런 것도 싫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위밴드 같은 거를 난 밴드를 걸고 있어서 그렇게 따로따로 조절하는 게 싫다. 이런 분들은 위 소매절제술 같은 위 절제술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암 발생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이제 위 일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네. 위에 그 대부분을 이렇게 감춰놓는 네, 형태가 네, 되겠는데 네,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위암 검진이나 이런 데 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 이제 그 뭐 요새는 내시경들이 워낙 발달을 해서 힘들긴 하지만 가능은 하더라고요. 가능은 네. 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위를 갖고 있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그냥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위우회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빠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널리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게 뭐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절제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절제는 그야말로 그냥 위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위우회술과 어떤 좀 차이점? 위우회술과 다른 거는 일단은 이 소장을 연결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위 자체에 위에 대만부라고 하는 위에 커져 있는 부위 일부분을 쭉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 없애주죠. 거의 없애주면서 좁게 튜브처럼, 그러니까 우리 소매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매를 나왔다 그래서 한글로 하면 영어로는 슬리브인데 소매를처럼 길게 통을 만든다 그래서 위 소매절제술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가늘게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굉장히 그 위가 네, 좁아져 있는 게 좁아져 있죠. 보이죠. 이게 장점은 일단은 위에 이제 식이 조절을, 물론 식이 조절하는 호르몬이 우리 알려진 것만 해도 5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나로만 조절되지는 않지만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위 대만부 없어지는 부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부위를 없애주니까 일단 이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무래도 좀 덜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이런 위 소매절제술이 또 수술상에 위 밴드술과 마찬가지로 초기 합병증이 굉장히 적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거로 되어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시행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위 절제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시행이 잘 안 되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와 또 이제 어떤 수술자가 어떤 걸 더 이제 더 좋아하고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 소매절제술도 앞으로 많이 각광을 받을 수술 중에 하나죠. 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좀 나중에 체중이 다시 늘어난다든가 이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체중이 늘어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고도비만 수술을 모두가 네.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고도비만을 성공했다고 판정을 내리는 건 보통 5년 5년 이상에서 10년 판정률을 내리는데 이제 이것도 다른 암 치료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5년 판정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 기준으로 성공률은 5년 이상 50% 이상의 감량을 유지하면 성공받는 수술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간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죠. 다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식생활 습관을 못 바꾸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술 뒤에도 저희들이 항상 틀린 걸 좀 고쳐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뭐 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수술 후에 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음식 섭취량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나눠봤는데 음식 섭취량 좀 어떻게 음식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 받은 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음식 섭취량은 어쨌든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줄어들게 되고 제일 문제되는 거는 자신이 한 숟갈을 먹어서라도 만약에 불편함을 느끼면 그 상태에서 숟갈을 놔야 됩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좀 속이 좀 거북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보통 체했다는 느낌의 표현이죠. 그 수술하기 전에 체했다는 느낌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제 위 밴드술 같은 경우 수술 뒤에 보면 한 숟갈을 먹자마자 목까지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 숟갈을 먹었는데. 그렇죠. 네. 그럼 딱 숟갈을 그럼 놓고 숟갈을 일단 놓으셔야 됩니다. 놓고 그렇죠. 그냥 꼬면 그게 없어지고 만약에 용량이 너무 적다. 우리가 네. 뭐 보통 목표량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 우리 한국 식사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밥공기 크지 않은 작은 밥공기를 가지고 그 안에 3분의 1 이하를 먹어요. 어떤 식사가 됐든 3분의 1 이하를 먹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중에 3분의 1 이하만 먹으면서 사는 여성이 10명 중에 1명으로 조사가 되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실력, 열량으로 따지면요, 수술 뒤에 한 700칼로리에서 800칼로리를 1년 동안 거의 드십니다. 700에서 800칼로리면 네. 그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가 딱 3분의 1이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를 드셔야 이 정상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